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7,000달러대 위에 있다가 36,000달러 초반대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너마켓에 있는 뭐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워너마켓에 있는 그런 코인들은 좀 가격이 까져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폭락하진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자체는 사실 흔들기도 아니에요. 흔들기도 아니고 사토시 마켓, 그러니까 비트코인 페어되어 있는 사토시 마켓을 보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라지캡부터 미들캡부터 로우캡에 있는 이런 코인들이 저점을 계속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펌핑일 때는 급작스럽게 올랐다 급작스럽게 꺼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점을 계속 다지면서 올라가는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에서 원화 기준에서 조금만 상승해주면 또다시 제자리로 갈 거고, 계속해서 이런 일은 아마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인 순환매 장세고 3년 만에 이더리움이 고점을 넘겼다, 터치를 했다. 일단 약간의 뭐 원화마켓에 보면 조정 장세 들어갔긴 했지만 그 정도로 뭐 폭락할 정도까지 걱정하실 장세는 분명히 아닌 거고, 뭐 전 세계 이제 금융 시장도 우리가 이제 사실 봐야죠. 보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새벽녘에 보면은 뭐 기술주부터 해가지고 나쁘지 않게 지금 뭐 이 정도면은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데 달러 인덱스는 보시면은 90.52예요. 그래서 약간의 하락세 마이너스 0.27 정도가 하락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보시면 마이너스 0.25, 그래서 고점이 90.8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건 달러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미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들이 서서히 막 매스미디어상에 나오잖아요. 그 뭐 테이퍼링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금리가 뭐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섣부르게 그런 얘기 자체를 꺼낸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의미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코비드19가 완전하게 사라지려면 좀 시간차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어느 순간까지는 분명히 양적 완화가 분명히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중들이 전 세계 이제 경제를, 시장 경제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출을 끊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급작스럽게 지속적으로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부터 올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사실 대중들의 신용잔고, 신용대출에 의해서 사실 지탱하는 것도 약간의 그런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세수 창출을 하려면 결국에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현재 기준을 유지를 하면서 대출문을 점진적으로 계속 열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참고적으로 20대에서 30대까지 신규로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그들한테 뭐 40년짜리 모기지를 대폭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상품을 정부가 기획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금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1년짜리인데 제가 자꾸 코인하고 이제 금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가 이걸 비교를 해드려야 지금 대세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딱 체감을 하시니까. 자, 고점이 1년 동안 고점이 2063달러였어요. 저점이 1471달러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이 1800달러 중반 정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막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은 주춤주춤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요걸 잘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세가 진짜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더리움 목표가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27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대부분의 좀 그 유명한 차트들이 말을 하는 게 몇 주 내에 2,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크립토 랜드 같은 경우는 좀 거시적으로 좀 차트를 되게 잘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사토시 마켓에서 0.085 정도까지는 올해 2021년 말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을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0.1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이란 얘기거든요. 0.085면은 무슨 얘기예요? 이 뜻하는 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7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럼 거기에 0.085다. 그럼 가격이 얼마겠어요?
700만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보다는 2021년 한 해는 이더리움 수익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비트코인만 막시멀리스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알트코인 상승장이 있는 거에 관해서 아마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이루어져서 그 밸런스를 유지해서 결국 전 세계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를 깔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비트코인의 기능적인 어떤 그 태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백은 알트코인들이 채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웨일 알럿을 보시면 4억 달러 규모의 USDT가 발행됐다. 그래서 이게 어디 거래소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USDT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행되고 있고, 그리고 USDC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2월 달부터는 조금 더 많이 유동성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스텔라 루멘을 통해서 자,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알고랜드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어저께 하루 만에 18일 하루 동안에 16,000개의 비트코인을 사서 매집을 했다. 자, 이것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축을 주목하는 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베리 실버트 이런 인물들을 많이 눈여겨봐요. 뭐 저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고 왜 그런지는 아마 제가 좀 이따 다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트상 봐도 그렇고 의미심장하게 아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3년 만에 전고점을 터치를 했다. 자, 어떻게 보세요. 3년 만에 전고점을 뚫고 터치를 했고 지금 제가 느낌을 받는 건 지금 시장 현재 상황을 보고 느낌을 받는 건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었을 때 터치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2만 달러를 터치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또 막 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전 그래서 여기서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풀백해서 뭐 되돌림한다 라고는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뭐 단타성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각자의 뭐 마음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요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2만 달러 터치하고 폭락한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약간의 조정이 있은 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었죠. 그리고 라이트코인에 관해서도 누가 2021년 말까지 보시면 사토시 마켓에서 0.022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많이 올라가겠어요,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패배감에 뭐 쓰라린 어떤 그런 것들을 올해 이더리움의 상승이 이끌면서 아마 알트코인들의 진폭이 많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1차의 전반적인 어떤 전반기 1차의 상승장 그리고 하반기에 진짜 규제안이 나오고 나서부터 2차 상승장이 하반기에 오기 시작하면 아마 그때는 훨씬 더 아마 큰 수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약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주춤주춤하니까 라이트코인도 주춤주춤한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다시 시세 분출하면서 4만 달러대까지 랠리를 다시 한번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라이트코인부터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다시 한번 끌어올려져 나가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데스크톱 브라우저 업데이트는 보시면 네이티브 기능을 제공하는 최초의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죠. 이거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근데 상당히 이것도 한간에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평가를 받았죠. 사실을 저평가인 것도 사실이고 근데 IPFS 그러니까 파일 코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랑 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근데 참고로 이게 이 IPFS 그러니까 파일 코인이 주목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게 인프라가 깔려야 돼요. 전 세계 어느 정도 이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성이 된 상태가 돼야 아마도 이 파일 코인이나 저장성 코인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아마 재미난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런 코인들이 이제 속을 많이 썩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추후의 얘기니까 거기다가 뭐 익명성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웨일 판다라는 사람이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트러스트 상품이죠.
비트코인 보유는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16,000개의 비트코인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18일 동안 채굴되는 새 코인 하루 900개에 해당합니다. 하루 900개가 채굴되는데,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데 이게 18일 동안 채굴된 거다. 그거를 하루 만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사들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채굴되고 그리고 2개월 이상인 6만 BTC를 신탁은 3주 동안에 이거를 다 사들였다. 이런 얘기를 웨일 판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왜 추종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알고 보면 좀 고인물이긴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웨일 판다라는 분도 좀 되게 이 바닥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급을 시세에 관해서 뭐 언급을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2016년도 뭐 2017년도까지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그냥 이런 얘기들만 그냥 간간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분도 한번 팔로잉 한번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베리 실버트나 그 외에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은 지금 현재를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 시장으로 비교를 한다면 본인은 그 뭐지? 워렌 버핏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 될 거다, 가상자산 시장에. 근데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그 헤지펀드가 있죠. 그리고 이 산하에는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탄생이 된 건데, 1990년도 6월 1일 날 7,100달러였다. 근데 이게 2018년 10월 30일 날 32만 3천 달러까지 올라갔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가상자산에서 행해오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그들이 움직이는 인프라를 깔아대는 거,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어떻게 시장을 관여해서 인사이트를 동원해서 과연 인프라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지, 코인베이스 IPO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IPO를 버크셔 해서웨이 같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향후 보시면 20년이 넘게 보면은 뭐 거의 30년 가까이 이 가격이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얼마만큼 커질지,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쉽게 이제 접근해서 보실 때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베리 실버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쿠코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바이낸스가 생겨나기 전에는 쿠코인을 좀 더 많이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해외 거래소 중에는 폴로니엑스, 쿠코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많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CEO,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가 프라이버시 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칼럼을 쿠코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블로그는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피빅스라든가 뭐 그린이라든가 대시라든가 뭐 지캐시, 모네로, 뭐 호라이젠 뭐 이런 코인들에 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냥 뭐 립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건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규제안이 나오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예의주시해서 아마 올해 한 해를 아마 보시면 아마 원년이 될 거예요. 상승의 원년이 될 거고, 쿠코인에서 이제 되게 XRP 투자자들은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쿠코인 선물 시장에 여기 보시면 XRP하고 폴카닷을 런칭시킨다. 마진 거래소를 런칭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 계약하고 1월 20일 날. 그래서 다른 거래소들은 지금 다 이렇게 뭐 거래 정지시킨다거나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쿠코인은 의외로 지금 반대의 어떤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죠. 오히려 더 선물, 뭐 이런 상품을 더 런칭을 시키고 있죠. 근데 쿠코인이 순위권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냐면,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한 8위 정도 돼요.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8위 정도 거래소고, 코인 지코에 따르면 25위 정도 거래소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완전히 없는 거래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희망을 너무 잃지 마시고, 오늘 뭐 리플사에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정도 지금 있을 거예요. 요 채널에서, 상승 채널에서 이걸 상승 채널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아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슬슬 말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기가 되는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터치를 한다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터치를 한다면, 알트코인들도 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때 정도에는 제가 익절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만약에 급하게 떨구지 않는다면 요 상황에서 아마 수렴 부분 요 정도 돼서 아마 여기서 아마 한번 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4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넷 옐런이라는 분이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완전히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좀 안 좋은 말을 어저께 하셨어요. 어저께 새벽에. 그래서 하셔가지고 그게 일시적으로 시장에 좀 약간 조정 장세를 부추기는 게 아닐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트코인이 아침 상승 후 오늘 하락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미래 재무장관은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사용을 위한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라가르드 총재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들 하셨는데 라울 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규제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몰려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당연히 확실한 규제안이 나오면 기관 투자가들은 거액의 자산을 갖고 개인들이 투자하는 규모의 몇만 배, 몇 천만 배가 되는 그런 자금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거기엔 아마 비트코인도 이정표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이정표가 될 거고 추후에 이더리움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 ETF도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리플사에서 오늘 새벽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21년에는 암호화폐가 G20 금융규제 우선순위 생산에 CBDC 업계를 뒤흔드는 M&A 등의 최우선 순위가 올 거다. 그래서 리플에 더 많은 예측해서 여기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들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거래 정지가 됐죠. 그것 때문에 아마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어쨌건 이 문구만 보면 리플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가만히 보시면 G20 금융규제 우선순위가 된다. 그리고 M&A가 많이 일어날 거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CBDC에 관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마이클 순앤샤인이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에 관해서 리브라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작년 연말까지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립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올해 작년 연말부터 12월 끝나기 전부터는 올해 1월 달부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에 관해서 립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생각형들을 끼지 말고 보시고 그리고 CME 선물 시장이 보시면 이더리움 이 상품이 2월 8일 날 런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런칭 되니까 뭐 급작스럽게 급등한다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CME 선물 시장, CBOE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글렌 허친스라는 분 있죠. 그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비트코인 상품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들이 움직일 때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전에 발표했듯이 코인베이스는 XRP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상장 폐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 중지한 거예요. XRP 지갑에 대한 고객의 액세스는 입금 및 출금 기능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커스터디 서비스와 월렛에 대해서 지갑에 관한 XRP를 계속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딜리스트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딜리스트는 상장 폐지라서 지갑 자체를 빼버리는 거고 지속적으로 커스터디하고 월렛을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지원 중단했다가 다시 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제가 녹음하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영상을 녹화하기 전까지는 36,276달러였거든요. 도미넌스는 64.96.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와중.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은 1,400달러를 이제 터치를 한 다음에 미세하게 약간 조정에 들어갔는데 찐녹색이죠. 찐녹색. 라이트코인, 뭐 XRP 찐녹색, 나머지 뭐 조정에 들어가 있는 코인도 있고
뭐 폴카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렇게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하게 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고, 저점에 다시 매수하실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다시 하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기다리셨다가,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들 많이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여서, 예, 이더리움이 움직이는 방향성에 관해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버린다면 제가 말한 게 다 의미가 없어지겠죠.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상승을 비트코인이 서포팅하지 않을까, 예,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